지난주에 보도된 바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그 김동혁 씨의 140억 관련 발언 중에 이 140억 원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 잇따라 그 다스 관련 녹취록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녹취록들은 그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그 다스의 실소유주는 다스의 이제 실소유주는 그 이명박 이시영 부자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시영 씨를 통해서 140억 원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들은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네네. 포인트를 이렇게 봐야 돼요. 김종백 씨죠, 운전기사가. 네, 그 녹취를 한 사람이 이제 김종백 씨로 드러났죠. 이분이 제 법무팀에 한 6년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네네. 법무팀에 한 6년 정도 있어서 회사 내용을 꿰뚫고 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 네. 800개 정도의 음성 파일을 갖고 있다. 네. 이것은 이 회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한테 잘못했든지 도덕적으로 잘못했든지라고 작심하고 녹음을 떠놓은 거예요. 네, 이 김종백 씨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800개 정도의 녹취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건 이 다스 관련된 뭐 핵심된 내용들, 그게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또 이상은 회장의 뭐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었던 사람이라서 이 내용을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다스 관련된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을 뽑아내서 자기가 지금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40억을 돌려달라는 게 영감이었다. 근데 네. 추정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네. 누군가 140억을 니들끼리 주고받아라라고 지시하는 누군가 있죠. 제3자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누군가는 대화 중에 보면 회사의 실질적 48%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씨는 분명히 아닌 거죠. 이상은 씨는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군가가 그 김경준인가? 사실은 그게 나예요. 내 거야. 내 거 다 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김경준 씨는 감옥에 있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김경준 씨는 분명히 아니고, 근데 이시영 씨도 분명히 이시영 씨가 아니라 이상은 씨도 다스 회장인 아니고. 이상은도 분명히 아니고. 그럼 누군가가 제3의 인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 김동혁 씨 관련, 그러니까 김동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아닙니까? 네. 이 김동혁 씨 녹취록이 이제 핵심적인 증언이 되는 건데. 이 김동혁 씨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40억 원 갖다 줬잖아. 지금 그래 갖고는 몇 년 전에 이 영감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영감이 그 시영이 보고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 간의 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11년 2월 1일 날 네.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 140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 내놓으라는 거죠? 2011년 140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스위스 계좌로부터 이제 다스로 들어온 돈. 네, 다스 이제 비자금으로 형성이 됐던 바로 그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BBK에서 다스에게 돌려준 돈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그 돈이에요. 그래요? 그게 그 돈이에요? 그게 BBK에서 다스로 돌려준 돈이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갖고 있던 돈이거든요. 그게 생돈이 2011년 2월 1일 다스로 들어와요. 네. 들어왔는데 다스에서 쿵짝쿵짝하고 내가 실소유자인데 자기들끼리 그 돈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영감 MB 입장에서 그 돈 내놔라. 그러면은 그 스위스 계좌로부터 들어온 돈은 아니고, 이 김종백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돈은 BBK에서 받은 게 아니라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 그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됐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던 그 돈을 내놔라. 근데 이건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김종백 씨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비자금 120억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조은 모 씨 격리 직원에 의해서 회사로 다 반납이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반납이 됐는데 이제 그걸 또 내놓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2008년에 정호영 특검 당시에 나왔던 비자금 120억 그리고 2005년에 따로 또 조성된 게 20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합 140억이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횡령 혐의가 씌워지는 거죠. 오, 그러네요. 네. 횡령인데 액수가 크네. 액수가 꽤 크죠. 10억 이상이면은 그 기업의 국고 손실은 1억이면 1억을 따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개인 기업이면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무기여 자리 거라. 네.
잘 계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뜬금포 날려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김종백 씨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김종백 씨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이 녹취를 한 계기가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동영 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었는데 그 다스에서 이제 이상은 회장과 이동영 씨가 그 죄를 자기 보고 대신 뒤집어 쓰라고 했다. 아, 김종백 씨가? 네, 김종백 씨에게 대신 뒤집어 쓰라고 했는데 자기가 요구를 받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다스에서 쫓겨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6년에 그때 이제 이시영 씨가 다스의 이제 후계자로 급부상하던 그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이제 이동영 씨가 다시 이 김종백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서 이 회사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해서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후부터는 녹취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녹취록들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너무 다스에게 복잡하다. 네. 하시는 분은 뭘 참고해야 되는 거죠? 정봉주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써놓은 거예요. 아, 오늘 새벽에? 네, 오늘 새벽에. 네. 그 페이스북 왜냐면 왜 잠을 안 주무시고? 누구들 안 자요. 아, 안 주무신다고요? 예, 제가 정폴레옹이라고. 아, 네. 네, 정폴레옹. 네. 정폴레옹. 신선하네요, 이거. 신선하죠? 네. 제 신선 노름하느라고 새벽에 일어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 보면 한 5분만 보면 금방 이해되죠. 네. 5분만 보면 깔끔하게. 그리고 두고두고 볼 수 있으니까. 일종의 뭐 뼈대만 쭉 그렇죠. 남겨놓으신 거여서. 연도별로 뼈대별로. 네. 페이스북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 아하, 정봉재 정치쇼가 이래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네. 정상훈 기자님. 네.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요 벌써? 거짓말이에요. 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구? 갑자기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MB. 아, 그렇죠. 아까 성대모사 하신 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 누구? 아까 그 목소리 갈라지셨던. 네, 거짓말은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밖에서 다급하게 다음 뉴스를 찾고 계십니다. 예. 수원지방법원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오후에 판사회의 드디어 터질 게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판사회의를 연다고 하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인데요? 서울지방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이요. 수원이요. 예. 방금 서울이라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수원입니다. 수원. 네. 그 판사회의는 해당 법원 판사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 수 있고요. 그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판사회의는 지난 22일에 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그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아마 이 수원을 시작으로 이 판사회의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판사 이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판사들 성향 조사한 거 원세훈 재판 이후에 그런 거를 대법관들이 반성하면서 빨리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거 검찰 조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법원 무슨 창피해요 이게? 그렇죠. 이제 뭐 검찰 조사로 넘어가면은 뭐 법원이 세워진 이후에 거의 뭐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판사들이 검찰을 사실 살짝 아래로 봐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통념이 판사들이 조금 더 성적이 낮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찌 보면 그동안 조금 무시했던 그 검찰로부터 이제 샅샅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거를 조사를 안 받기에는 이 추가조사위원회가 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조사를 못했잖아요. 이렇게 비밀번호 걸려 있는 파일 이제 760개도 열어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지금 감찰을 할 수가 없죠. 이미 퇴임해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검찰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가 좀 높게 된 거고.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판사들은 거기에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상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일을 또 이렇게 만든 양승태 대법원장과 또 법원행정처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판사회의가 수원을 시작으로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 주 내에 그 1,100여 명의 시민분들께서 공동으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 이제 못하니까 시민들이 이 사건을 검찰에 이제 가져가게 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판사회의가 이제 전국에서 열리는데 좀 어떻게 전국적으로 결론이 내리냐에 따라서 이 사태가 좀 흘러가는 추이가 또 다시 보일 것 같습니다. 빨리 자체적으로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했었어야죠. 그렇죠. 누구죠? 차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입니다. 이분도 내가 법원 출신으로 이거 미안하다. 네. 760개 파일을 열 수 있게끔 협조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게 되면. 맞아요. 더 그 큰 사건이 드러나더라도 일단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이거를 정화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딱 보여줬으면은 일단 파일은 다 공개한 상태에서 파일을 전부 다 공개를 했으면은 이게 이렇게까지 흘러가진 않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법원이 자초한 일인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자초한 일이에요. 자, 정현 선수 어제 귀국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4강 진출에 쾌거를 올린 정현 선수가 28일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날 공항에는 정현 선수를 맞기 위해서 모인 취재진과 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그 테니스 협회와 정현 선수의 모교인 그 3109 관계자들은 펼칠막도 준비를 해서 정현 선수를 맞았다고 하고요. 이날 정현 선수는 귀국 후에 스탠드 인터뷰를 통해서 호주 오픈 4강에 진출해서 살짝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공항에 팬들과 기자분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다. 큰일을 하고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난 26일 호주 오픈 4강에서 그 황제로 불리는 페더러 선수와의 경기를 가졌는데 그 발바닥 부상으로 2세트에서 기권을 했었죠. 근데 이후에 정현 선수의 발이 공개가 됐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네, 엄청나게 완전히 다 펴였더만 그냥. 네, 제가 보기엔 걸어 다니는 게 기적일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겉살에 물집뿐만 아니라 속살에 물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8강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발 상태에서 8강도 이기고 들어간 거고 또 4강에서도 안타깝게 뭐 지긴 했지만 어쨌건 올라갔는데 요즘 그 스포츠계에서요. 한박 배박. 한박 배박이에요. 한국의 한정 배박 죄송합니다. 한국의 정현. 베트남의 박항서. 한정 배박. 한증 배박.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을 준우승으로 올려놔서 그렇죠. 카퍼레이드도 한다고 하죠. 베트남에서. 했어요. 어제 안 봤어요? 어제 했나요? 난리야 난리. 그런 난리 처음 봤슈. 네. 그렇죠. 뭐 정말 빨간 옷 베트남도 빨간색이라서 그 거리가 그냥 빨간 금홍기라 그러죠. 금홍기. 네. 야 난리야 난리. 그런 난리. 그런 난리 처음 봤어. 누군가 140억을 니들끼리 주고받아라라고 지시하는 누군가 있죠. 제3자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누군가는 대화 중에 보면 회사의 실질적 48%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씨는 분명히 아닌 거죠. 이상은 씨는 분명히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 김경준인가? 사실은 그게 나예요. 내 거야. 내 거 다 줘.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 김경준 씨는 감옥에 있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김경준 씨는 분명히 아니고, 근데 이시영 씨도 분명히 이시영 씨가 아니라 이상은 씨도 다스 회장인 아니고. 이상은도 분명히 아니고. 그럼 누군가가 제3의 인물.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제3의 인물이 누구냐와 관련해서 이 김동혁 씨 그러니까 김동혁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아닙니까? 이 김동혁 씨 녹취록이 이제 핵심적인 증언이 되는 건데. 이 김동혁 씨 녹취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40억 원 갖다 줬잖아. 지금 그래갖고는 몇 년 전에 이 영감이라는 게 이제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주에 보도된 바 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그 김동혁 씨의 140억 관련 발언 중에 이 140억 원이 다스가 조성한 비자금이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근 잇따라 그 다스 관련 녹취록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녹취록들은 그 이상은 회장의 아들 이동영 씨가 그 다스의 실소유주는 다스의 이제 실소유주는 그 이명박 이시영 부자라는 뉘앙스로 얘기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시영 씨를 통해서 140억 원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담겨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들은 다스가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는데 핵심적인 증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포인트를 이렇게 봐야 돼요. 김종백 씨죠, 운전기사가. 그 녹취를 한 사람이 이제 김종백 씨로 드러났죠. 이분이 제 법무팀에 한 6년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법무팀에 한 6년 정도 있어서 회사 내용을 꿰뚫고 있다. 첫 번째가. 그렇죠. 두 번째 800개 정도의 음성 파일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 회사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자기한테 잘못했든지 도덕적으로 잘못했든지 라고 작심하고 녹음을 떠놓은 거예요.
네, 이 김종백 씨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뭐 800개 정도의 녹취록이 있다, 뭐 그런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건 이 다스 관련된 뭐 핵심된 내용들. 그게 이제 자기가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왔고 또 이상은 회장의 뭐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었던 사람이라서 이 내용을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다스 관련된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을 뽑아내서 자기가 지금 그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140억을 돌려달라는 게 영감이었다. 근데 추정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네. 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영감이 그 시영이 보고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시오 그랬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가 안다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족 간의 분쟁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011년 2월 1일 날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 140억이 들어왔는데 그 돈 내놓으라는 거죠? 2011년 140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그 스위스 계좌로부터 이제 다스로 들어온 돈. 네, 다스 이제 비자금으로 형성이 됐던 바로 그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BBK에서 다스에게 돌려준 돈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게 그 돈이에요. 아 그래요? 그게 그 돈이에요? 그게 BBK에서 다스로 돌려준 돈이 김경준이 스위스은행에 갖고 있던 돈이거든요. 그게 생돈이 2011년 2월 1일 다스로 들어와요. 네. 그런데 다스에서 쿵짝쿵짝하고 내가 실소유자인데 자기들끼리 그 돈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니 영감 MB 입장에서 그 돈 내놔라. 그러면은 그 스위스 계좌로부터 들어온 돈은 아니고 이 김종백 씨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돈은 BBK에서 받은 게 아니라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 그 다스에서 비자금 조성됐던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던 그 돈을 내놔라. 예. 근데 이건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돼요. 김종백 씨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왜냐하면 또 비자금 120억 조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조은 모 씨 격리 직원에 의해서 회사로 다 반납이 됐다 그러는 거거든요. 네, 반납이 됐는데 이제 그걸 또 내놓으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때 2008년에 정호영 특검 당시에 나왔던 비자금 120억 그리고 2005년에 따로 또 조성된 게 20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도합 140억이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횡령 혐의가 씌워지는 거죠. 오, 그러네요. 네.